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증여세 벌써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이죠. 자,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있고, 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그 다음에 아까 관습법 말씀드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까지 상식선까지 법으로 건드리면은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그죠? 관습법상. 그래서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증여세 벌써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여러분이 이제 저번 강의 시간에도 좀 많이 어려운 내용 잘 따라오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 시간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릴렉스하게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편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네,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호텔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세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시간을 여러분께 시리즈로 마련해 드렸느냐 하면은, 호텔의 이제 매출이 정점이 올라와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초과 수익률을, 한계 수익률을 딱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수익률은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줄일 게 우리가 이제 필요 경비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느냐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자, 절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높은 우리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호텔은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자기 자본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호텔을 취득할 때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취득 시점이죠. 자, 취득 시점부터 바로 취득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처분할 때 양도세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실무에서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셔야만이 절세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까지 제가 강의를 시리즈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조금 강의를 해달라 요청이 있으셔서 요즘에는 증여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텔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이 증여세, 상속세는 말이죠. 일반적인 부동산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호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강의 시간을 잘 습득을 하셨다가 나중에 증여세 내지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뭐 변호사님이나 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무지인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절세 효과를 과연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도 이제 매달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고를 하기 전에 저희 이 세무사님께 신고 내역서를 먼저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요. 왜? 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누락되지 않았느냐, 제가 제 의견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 세무사님께서 제 거 이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이제 5월 달에 또 신고 납부해야죠. 작년도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봐주고 계시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래 납세자, 즉 우리가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세금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 우리 대리인들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 이 세법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세무사하고 상담할 수 있다. 회계사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께서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의뢰인을 쉽게 보지 못한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 그 다음에 가볍게 이 정도 세율이구나. 각 세금에 대해서 뭐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이 정도의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 그 다음에 세금이 이러한 세금은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이런 때에는 우리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게 나는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사전에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제 증여세 6강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 내용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계산구조, 과세가액,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절세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과세 표준과 과표죠. 세율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다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증여세 8강이죠. 절세 노하우, 이런 강의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절세 노하우 강의를 이해를 하시려면 1강부터 7강까지 쭉 여러분께서 습득을 하셔야만이 마지막 강의 절세 노하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8강까지 마친 다음에는 이제 또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 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증여세가 면세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 국가 아니죠? 자, 지자체, 여러분 지자체 아니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 여러분께서 국가 지자체는 아니지만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분께서 증여를 받아. 여러분이. 자, 그런 경우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네? 증여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있을까요? 자, 증여세. 자, 증여자가 있고요. 자, 수증자가 있습니다. 수증자. 자, 증여를 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야. 자, 여러분께서 받는 거야. 수증자. 자, 이럴 때에는 어떻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단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단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한도에 해당이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뭐죠? 자,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께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있고, 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여러분 뭐 보험 하나씩은 다 들어있죠? 자, 이 용어의 정의죠. 자, 보험자가 누굽니까? 보험자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 약관에 보시면은 보험회사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보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본인. 자, 보험을 가입한 자를 피보험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모르면 보험자는 본인이 보험자인 줄 알아. 그럼 그 약관을 읽어볼 때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겠죠? 자, 여러분께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죠. 보험료. 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거를 보험료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께서 보험금을 내가 보험금 타먹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일상생활에서. 그때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네, 내가 납부하는 거는 보험료, 내가 보험을 타먹은 거는 보험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 피보험자,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 보험금을 내가 누가 타먹느냐라고 내가 설정을 하죠. 그거 다 여러분 써보셨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자, 수익자. 자, 용어만 정의만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죠? 자, 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매달 내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타먹을 때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내 딸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내가 약관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내가 보험 증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발생이 될 때, 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보험자가 저에게 주지 않고 보험금을 우리 딸에게 줍니다. 수익자로 내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죠? 보험증권에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자, 수취인이 수익자예요. 수익자. 내 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야. 자, 내 딸이 장애인이든, 내 딸이, 비장애인이라고 한번 볼게요. 정의는 선생님. 내 딸이,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이면은 보험금을 줄 때 내가 내 딸에게 증여로 봅니다. 이걸 증여로 간주를 해요. 증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딸이 장애인이야. 내 딸이 장애인이에요. 자, 장애인인 경우는 어떻다? 비과세다. 단 연간 4천만 원 이하. 보험금을 연간 4천만 원 이하로 내 딸이 장애인에서 수익자에서 보험금을 보험에서 받을 때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장애인은 좀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 장애인이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당,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이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거든요. 등이 증여받는 경우는 비과세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그 다음에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보겠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증여를 보면 사회 통념상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은 좀 유사하게 보시는 게 관습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관습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증여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건 좀 과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습법 말씀드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까지 상식선까지 법으로 건드리면은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그죠? 관습법상. 그래서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정되면 뭐죠? 이게 바로 비과세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의 학자금, 장학금을 받았는데 야, 이거는 대학교에서 증여로 받은 걸 보니까 너 증여세 내 학생 알았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비과세로 보겠다.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우리가 비과세로 인정하겠다. 이런 거 보고. 자, 기념품.
우리 결혼 예식장에 갔는데 기념품을 하나씩 받았어요. 자, 이거를 뭐 우리가 증여로 보겠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축하금. 그죠? 네. 결혼 축하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부의금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의금을 우리가 조금 내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상주들이 이제 부의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유사한 금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네, 이런 거고. 자,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부모들이 혼수용품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주죠. 통상적으로. 네. 그래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네, 여기 좀 그 함정이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그냥 혼수용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러는 거지. 혼수용품을 전부 다 비과세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되는 누구나 인정해 주는 혼수용품 정도는 비과세로 보겠다. 네,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의 과세 가격이 관세청이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네, 그리고 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우리 근로자분들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무주택이에요.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면적이 28평, 85제곱미터죠. 28평 이하의 이게 85제곱미터는 국민주택이죠. 네, 28평 이하의 주택을 사내 복지기금, 네, 사내 회사의 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주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인, 주택 가격의 100% 5 이하인 경우 우리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자는 안 돼요. 네, 건물의 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0분의 5%죠? 네, 5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주택을 사는 거죠. 네, 매매를 하는 거죠. 또는 네,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 가액의 10%는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근로자분들은 하나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세가액, 네, 불산입이죠. 네, 과세가액을 산입하게 되면 증여세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과세가액을 불산입한다, 산입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공익법인. 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은 네, 비과세로 보겠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비과세로 본다는 거겠죠? 원칙은 비과세로 보겠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이 출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요즘 주식 좀 핫하죠? 네, 주식 핫합니다.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 발행주식 총수의 5%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은 10%입니다. 예외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과세한다 이겁니다. 초과분은. 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합니다. 공익법인은. 그런데 자,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10%까지는 네, 비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5%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나옵니다. 네, 장애인 나와요. 자, 과세가액 불산입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증여로 보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직계 좀비속. 자, 직계 좀비속. 우리가 그 세법상 보시면 직계 좀비속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해관계인, 뭐 특수관계인 다 그 직계 좀비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기준으로 네, 배우자가 있겠죠? 네, 배우자. 자, 직계 좀비속은요. 배우자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에요. 네. 직계 좀비속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직계 좀비속은 존속은 네, 부모님을 존속이란다. 부모님을 직계 존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나에서 밑으로 자녀죠, 자녀. 내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렇게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딸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밑으로 위로는 존속, 밑으로는 비속 그래요, 비속. 그래서 직계 존비속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속, 비속. 그래서 직계 존비속. 네, 그 다음에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다음 요건에 충족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 요건에 충족되면서 또 디테일하게 요건을 충족시켜라.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 세 가지까지 충족을 시켰을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장애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장애인이 말이죠. 재산을 신탁을 해야 됩니다. 신탁을 해야 됩니다. 신탁을. 자, 신탁하니까 또 어려운 용어 나오죠. 신탁. 자, 신탁자, 네. 수탁자, 네. 그리고 네. 수익자. 이게 이제 그 신탁 등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아까 보셨죠? 네. 보험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자, 재산을, A 호텔을 내가 신탁회사에 맡기겠다. 신탁회사에. 그러면 제가 본인이 신탁자가 됩니다. 본인이 신탁자가 돼요. 자, 수탁자. 여기 받을 숫자죠?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신탁회사에서 내가 내 자산을 신탁회사다 맡겼어. 그러면 그 신탁회사에서 자산을 운용을 하겠죠? 네. 운용을 합니다. 자산을 굴리는 거예요. 운영을 해서. 그럼 뭔가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 자, 수익자는 본인이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야, 굴려서 나한테 줘. 그죠? 그럼 신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또는 내가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보험에서 말씀드렸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호텔이니까, 자, 호텔에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데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말이죠. 신탁 등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청보다는 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도 신탁 등기니까 신탁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호텔 소유권자가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돼요. 수익자는 누구로 설정되어 있느냐? 여러분께서 받은 담당 은행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명동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자가 누구냐? 우리가 대출받은 은행의 수익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 참고를 알아두시고 다시 와서 자, 재산을 신탁할 것. 의무죠, 의무. 무조건 신탁해야 합니다. 의무. 여기 보시면 자, 요건에 충족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이 본인이 장애인이고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그죠? 네. 신탁자, 수탁자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일부는 안 됩니다.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말씀드렸죠? 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장애인 본인이 수탁자, 신탁회사에다가 재산을 맡길 때 이 재산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일것, 이 세 가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한도는 5억입니다. 5억 한도 내에서 5억을 초과하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자,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뭐죠? 쉽게 얘기해서 뭐 백화점 상품권도 유가증권입니다. 자, 이런 거, 자,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러한 자산만 신탁을 했을 때 비과세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자. 자, 여기 수익자 나왔죠? 수익자. 예.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뭐다? 다른 사람은 제가 뭐 이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만 설정을 해야지 여기에 기타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전부 본인만 받아라. 수익자가.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좀 까다롭죠? 요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이죠? 자, 세 번째. 신탁기간. 자, 신탁기간. 언제까지 신탁회사에다가 내 자산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회사에다가 그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5억 그 한도 내에서 사망할 때까지 맡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사망할 때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해지되면은 다시 소급해서 증여세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신탁 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을 자, 갱신해서 말이죠.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할 것 의무죠. 연장하여야 할 것. 연장 안 하면 소급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 이거 추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탁 회사에다가 재산을 맡겨놓고 사망할 때까지 이거를 찾지 마라.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수익자도 본인만 수익자를 지정을 해라. 다른 3자하고 공동으로 지정해 놓을 때는 혜택이 없다. 그죠? 전부를 수익자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증여세, 비과세와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본 강의 시간은 그냥 사회 통념상 이런 거는 증여세에서 비과세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좀 이런 내용이죠. 사회 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내용이겠죠. 뭐 학자금, 장학금, 뭐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뭐 이 정도겠죠. 네, 이 정도는 이 정도 받았다고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추징당합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이 정도 금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징해로 보지 않겠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절세 노하우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